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극우 보수 논객이라고 알려져 있는 조갑재 씨가 이번에 박정희 2세의 해경 해체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일단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170몇 명이나 구해냈다 해경이.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처를 잘못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 한마디로 해체를 하는 것 옳지 않다라는 얘기, 그리고 해안 경비 등등을 포기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거. 사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말 한마디로 그렇게 해체하려는 것 옳지 않다. 그리고 관피하란 말을 썼는데 관피하란 말은 원래 민간에서 정부를 헐뜯으려고 그렇게 쓴 말이었는데 그거에 동조하겠다는 것이냐. 대통령이 그 관피하란 말을 언급함으로써 공식 용어가 되어버렸다. 그렇다 그러면 대통령은 마피아 두목이라는 얘기냐? 라는 얘기를 했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경에 170 몇 명이나 구했기 때문에 초동 대처를 잘못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이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살면서 조갑재 씨의 얘기에 일정 정도 동의한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눈물 진하게 흘리시고 아랍에미레이트 잘 갔다가 오셨죠? 녹용의 효능을 그대로 녹용에서 추출되는 PLAG를 천연 복제한 록피드. 녹용의 PLAG 성분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치유력을 회복시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5월 30일까지 주중 5회 매일 한 병을 국민TV 청취자분께 증정해드립니다. 신청 시 국민TV 조합원이라고 적어주세요. 신청은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체험.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록피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되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자, 게시판에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공개 방송 벌써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이거 매일 대전 지역 조합원 밴드 회원들의 후원으로 제작된 광고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광고입니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공개 방송이 대전에서 있습니다. 대전 지역 협의회 구성 준비 모임을 겸한 이번 행사에는 공개 방송 외에 오카리나, 젬베 연주, 인디밴드 공연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5월 24일 대전 동구청 12층에서 오후 5시부터 시작하오니 구민 TV를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광고는 대전 지역 조합원 밴드 회원들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네, 이저 개인 홈페이지 시절도 있었고 그전에는 그렇죠. 네, 그리고 미니 홈피의 시절도 있었고 블로그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긴급한 연락들은 카톡방을 개설해서 이렇게 합니다만 이 밴드라는 게 만들어져서 모임들을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동창회 밴드가 에서 초청이 와서 그야말로 수십 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들이랑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아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모르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나 뭐 어떻습니까? 국민학교 동창생들은 그냥 잘 몰라도 서로 반말 까는 거죠. 국민TV 우리 지역협의회들도 이 밴드로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 강남 모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 밴드에서도 저를 초청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초청하십시오.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콘서트 K 홍보라던가 이런 얘기를 밴드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해피워크님께서 바로 대전 협의회 지역의 협의회 소식 있군요. 네. 출첵합니다. 김광석 버전이 아니군요. 가수가 누구냐고요? 이게 원래 이정선 씨 곡입니다. 이정선 씨가 원래 만들어서 불렀던 노래인데 이것을 김광석 다시 부르기를 통해서 리메이크를 한 거죠. 오늘은 원곡을 함께 했습니다. 조갑재 씨의. 저는 근데 이 좀 위험한 부분이 아까도 2번이나 전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갑재 씨의 발언, 그러니까 해경해체 발언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솔했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씹어볼 내용이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글들을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퍼나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경이 잘못한 게 별로 없다는 그런 기조인 거예요. 170몇 명을 구조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경이 구조한 사람은 별로 없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구조한 사람은 없다고 봐도 된다라는 것이죠. 기울어가는 선체에 진입을 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유리창을 깬다거나 또는 구조장비를 내려서 구조하지는 않았잖아요. 뛰어내린 사람들만, 그중에서도 수십 명은 사실 민간 어선들이 다 구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외시하고 박정희 2세 이런 깜짝쇼 이거 부분만 얘기를 해갖고는 비판하는 것, 이건 구별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오늘 1부에 오랜만에 뮤지션들을 모셨습니다. 니나노 난다, 판소리 듀엣이고요. 판소리 듀엣이라고 한다면은 고수랑 판소리 하는 사람 이렇게 있는 건가, 소리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새롭습니다. 21세기예요. 들어보시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밖에서 지금 일찍 와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니나노 난다, 니나노 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녕하세요. 니나노 난다입니다. 네, 신난다, 흥난다 할 때 니나노 난다예요. 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신 분은 니나노 난다의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장군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소리 하시는 분이군요. 네, 소리와 노래 다. 네. 그렇다면 옆에 계신 분은? 저는 그것을 이제 전자 음악적인 것으로 이제 배경을 칠해주는 그런 고수 역할을 하고 있는 신행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퓨처 판소리라는 장르를 저희 스스로 명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판소리에서는 이제 소리꾼과 고수가 있잖아요. 창자와 고수. 그래서 이제 창자가 장군 씨가 되고 이제 고수가 신행 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판소리, 소리. 그래서 노래 니나노 난다, 신난다, 그런.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신난다 이거잖아요. 예, 신이 난다. 네, 신이 난다. 예. 어떻게 보면 사실은 상당히 그로테스크한 얘기이기도 하죠. 신자가 바로 귀신 신자니까요. 네. 퓨전 판소리, 판소리 듀오. 퓨처 판소리. 예, 퓨처 판소리. 네. 근데 제가 공연 모습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뭔가 그거죠. 일렉트로닉 듀오 같은 이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죠? 실제로 연주하는 모습 같은. 신행 씨가 이제 전부 다 전자악기를 가지고 라이브를 실시간으로 하면서 이제 라이브를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시는 느낌이 이제 일렉트로닉적인 요소가 강하죠. 네. 여기는 국민 라디오. 고그룹 밴드라고 아시죠?
예. 네, 잘 알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지금 방금 이 노래는 한 500년. 네. 여기에서도 테마를 좀 잡으신 것 같은데, 그죠? 예. 예. 곡을 써주신 장군님. 네. 원래는 저희가 솔로몬 성경에서 나온 네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네. 그 모티브를 가지고 정말 변하는 건 없고 계속 사람들의 그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담았어요. 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헛된 거고. 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예. 예. 그래서 그런 가사들을 담다가 보니까는 우리 한국인의 그 정서인 그 한에 대한 것이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한 500년 노래가 생각이 났었고 그것을 연결시키니까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또 신나는 음악으로 또 흥나게 저희가 이렇게 만든 것이죠. 네. 그 어른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사실 우리만 해도 이제 한이라는 말을 잘 안 쓰게 되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격동에 근현대사를 사셨고 몸소 겪으셨으니까 한이란 말들을 많이 쓰시고 기뻐도 눈물, 슬퍼도 눈물 뭐 이렇죠. 예. 근데 한이라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동아리를 할 때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적당한 단어가 없었어요. 예,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이 곡의 제목을 정할 때 진짜 너무나 고심을 했는데 네. 그냥 영어로 표기됐을 때도 그냥 HAN이 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우리만의 그 정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얼 같은 경우에도 스피릿이나 네네. 소울로 표현될 수 있지만 네. 스피릿과 소울이 아닌 무엇이잖아요. 그 얼이라는 네네. 느낌도. 근데 네. 한은 정말로 그게 단어가 억지스러운 단어가 되던지 아니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저도 그래서 기껏해 러멘테이션 뭐 이런 건데 그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예, 다르죠. 그 한에는 해원 상생의 의미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한. 요즘은 그 시기에 맞물려서 이 한이라는 말도 그렇고 이 음악도 그렇고 좀 남달리 들렸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장군님 같은 경우는 딱 듣기에도 이분은 전공자이시구나. 네. 예, 국악 전공자이시구나 이런데 그러면 판소리 수업을 계속 받으신 겁니까? 예, 저는 6학년 때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수의 판소리를 배우면 노래를 잘하겠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 막연하게 하고 네. 그때 그런 생각으로서 판소리를 접했어요. 네. 그러면서 판소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공이 됐고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너무나 좋은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음악이. 그래서 이런 좋은 우리 것을 좀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쉽게 다가가는 음악을 나중에 언젠가 꼭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 하면서 저희 이제 꿈을 키워나갔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보통 보면 이제 판소리 하면 유파들도 있고 또 스승님한테 사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동초제라고요. 그래서 고 오정수 선생님 제자였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연극 창극하시고 마당놀이 하셨던 김성년 선생님, 김종현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연극적인 요소도 많이 배웠고요. 그렇군요. 중앙대학교 제가 판소리를 전공했는데 그때 이제 김성년 교수님께서 많은 김성녀. 예, 김성녀. 탤런트로도 활동을 하셨고. 예, 이제 구학대학 또 학장님이시고 마당놀이 계속 출연하셨고. 그리고 오정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분 같은 경우는 당대 뭐라 그러나 관중들과 최고의 소통 능력을 보여줬던 엔터테이너 아니었겠습니까? 네, 진짜 진정한 소리꾼이셨죠. 네. 그래서 남아있는 자료 같은 거 보면은 그분이 이제 예전에 체육관 같은 데서도 많이 소리를 하고 그러셨는데 우리 마당노래가 그렇잖아요. 혼자만 조용해 그래놓고선 막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소통을 하면서 하는데 그 소통 능력이 당대 최고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지금 우리 오정수 선생님께서는 정말로 정말 혼자서 관객들을 정말 가지고 노는 걸로 정말 최고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제가 공연을 봤을 때도 정말 온몸이 막 소름이 끼치다가도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하셨어요. 그 정말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말 살아있는 정말 그러니까 인간 문화재이신 거 맞아요. 80년대 국악 프로그램
그런 판소리 같은 거를 극으로 하고 그랬을 때 네. 보통 남자 주인공은 조상현 선생이 하셨고 네. 바로 이분은 이제 나쁜 계모 역이라던가 또는 무슨 그 몸종 역이라던가 뭐 네. 그런 역을 많이 하셨었어요. 약간의 감초 같은 그런 분이었죠. 네. 예. 그러면 그 장군 씨께서는 어떻게 그 음악적인 바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뭐 여기 신행 씨. 신행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언뜻 이름으로 딱 봤을 때는 두 이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있습니다만, 예. 신행 씨께서는 지금 상당히 현대적인 그런 음원을 쓰고 그 장비를 쓰고 계신 건데 음악적 바탕이 어떻게 됐길래 이런 그 판소리를 하시게 된 겁니까? 예, 실은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때 당시에는 아직 전자기술이 많이 발달됐다고 하긴 좀 모호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근데 지금의 세운상가 그쪽 근처에서 신디사이저 같은 거를 조립하고 만드는 그런 그 시대 당시로서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태어나면서 이제 아버지는 그 일을 접으셨고, 그 뒤로 이제 그 파이프 오르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 같은 데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만드시거나 그런 일들을 좀 하셨는데, 엄청나네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어떤 피로 보자면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고, 원래 전공은 저도 중앙대를 나왔는데, 문예창자학과예요. 문창과?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책들을 보면서 참 스스로 이게 정답이 아니라 저 스스로 생각했던 것은 이렇게 좋은 한국 문학을 아까 그 한 말씀하셨듯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노릇끼리하다, 노르스름하다, 누렇다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서 세계 사람들한테 이걸 인식시킬 수가 있나. 이게 너무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어가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한국어의 그 표현적인 성향인데 그래서 그렇다면은 들리는 걸로 바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결국 그러면 전통 국악이라든지 이런 게 세계적으로 다른 외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런 것이 인식되기 쉬우면서 동시대적인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굉장히 늦게 시작했죠. 대학교 때부터 이제 음악들을 다양하게 동시대적인 음악들을 많이 듣고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그 장군을 만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연구도 하고 이제 그 국악을 어떻게 하면은 현대적인 리듬하고 붙일까, 서구적인 사람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흑인들이, 백인들이,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한국의 정서를 느끼면서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니나노 할 수 있을까. 예,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그렇군요. 여기는 국민 라디오. 마치 멜로디온 소리가 분절된다는 느낌보다는 쭉쭉 이어지는 게 근데 좀 느낌이 달라요. 이게 대단히 잘 부신 건데 누가 부신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아기 엄마가 된 류태 양이라고요. 그 멜로디언을 너무 잘 부는 저희 아주 훌륭한 후배입니다. 그 뭐냐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간단하게 악기 가르친다고 리코더 옛날 필이라고 했습니다. 리코더 또 뭐 단소, 멜로디언 이런 거 가르치는데 사실은 이 악기들이 단순한 거 장난감 같지만 사실은 대단한 악기들이잖아요. 예, 본질에 충실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리코더도 사실은 유럽에서는 플룻이라고 부른대요. 예. 플룻이라고 부르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필이. 예. 저희가 월간화를 녹음할 때는요, 그 멜로디언 그 친구랑 저랑 또 신행 씨랑 3명이서 원테이크로 이 곡은 했거든요. 여기서 전문용 원테이크는 시작해갖고 한 번 했다는 그런 한 얘기네. 번에 쫙 갔는데 그거 수정 없이 그대로 녹음을 끝냈죠. 그렇군요. 네. 자, 게시판에 가볼게요. 네. 보자. 불쏘시개님께서 이러저러한 글들 올려주셨고요. 무부리님은 무부리님 오늘 또 미음 이모티콘 미음님 글들 쭉 올려오시는데 문광님 음악이 통통거리는 느낌 꼴통 아이템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음주 청취 중이라는 분 계세요. 서태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 비슷한 느낌이다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그 퓨처 판소리라고 하셨잖아요.
퓨처 판소리. 그 퓨처 판소리가 왜 어떻게 또 만들게 됐냐면요. 네네. 저희가 미래 시대가 되면 판소리는 이런 음악이 아닐까라는 상상력으로부터 저희가 시작됐는데요. 네. 저희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100년이 지날지 몇십 년이 지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현재 하는 이 저희의 음악이 미래 시대의 퓨처 판소리라는 어떤 새로운 장르로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바탕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건데, 아까 원래 음악을 전공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신행 씨가 사실은 참여를 하고 이렇게 멋지게 음악을 할 수 있는 것은 혹시 브라이언 이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굉장한 음악가죠. 그분은 원래 자기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하나도 없었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이제 음악에 대한 철학. 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프로듀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한, 모르겠어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네네. 그 바하를 재해석한 사람이 글렌 굴드인데. 네네. 그 글렌 굴드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 클래식 레코딩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꾸로 그 사람은 연주자였고 천재적인 연주자였는데 거꾸로 이제 음향 시스템과 그런 쪽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사상이고 철학인 것 같아요. 그것이 있으면은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 뭐 연령 국적도 중요하지 않고 그 마음만 있으면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는 그 어떤 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저도. 그렇죠. 뭐 나이, 연령, 외모 중요하지 않지요. 하지만 TV에서는 중요합니다. TV에서는 중요하겠죠. 그게 중요한 얘기인데 보니까 디지털로 그 세 장의 음반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정규로 이렇게 내놓는 것은 이번에 2집. 네, 1집이 2010년 거였습니까? 2011년. 그렇군요. 이 두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은 보면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뭐 삶에서도 그렇고, 지금, 결국 두 분이 지금 음악적으로,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건데, 사실은, 다음 계획은 어떠십니까? 라는 말처럼 음악가에게 곤혹스럽지만, 또, 미래를 기약하는 그런 질문이 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집에서는 퓨처 판소리에 사실은 앞으로 해나갈 그런 단초를까요? 그런 걸 제시하신 거잖아요. 다음은 어떤 쪽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싶으십니까?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 판소리라는 걸 생각할 때 그 판소리를 좋아하시는 분이든 좋아하시지 않는 분이든 그냥 기본적으로 보컬이 굉장히 강조돼 있고 그리고 고수의 입장에서는 좀 방만 집어주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냥 거의 보컬 음악의 정수라고 볼 수 있는 판소리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 전자음악적인 것과 더 믹스를 시키고 보컬이 더 드러나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더 말이 없어지는 거겠죠. 그러면서도 소리가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한 1집에서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는 실패했다고 생각된 게 그 1집 제목이 퓨처 판소리 우주전이었어요. 근데 우주전을 우주 이야기로 생각 안 하고 워라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언어라는 것에 우리가 이제 이 방송 시작하면서도 그 한이라는 게 설명이 안 되듯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한국어로 공연을 하든 아니면 영어로 공연을 하든지 간에 보다 더 다양한 인류적인 측면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비슷한 걸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든다면 이것은 진짜 소통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음악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시대에. 그렇군요.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시공을 초월한 메시지와 그러한 얘기를 한국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죠. 해 나가신다는 그런 얘기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곡 지금 두 곡이 더 남아 있는데 다음 곡은 원래
우리 국악 관현악곡으로 수제천이라는 곡이 원래 있어요. 아주 오래된 음악이죠. 네네. 네. 그 궁중음악이고. 네네. 거기에서 이제 지금 니나노 난다의 수제천 새로운 버전인데요. 네. 저희는 그것을 다 배제하고, 성악곡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떤 삶이라는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풀어봤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고, 네. 그 다음에 곡은 우주아리랑이란 곡인데요. 니나노 난다가 굉장히 좀 우주적인 사운드를 많이 이제 내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 음악하고 네. 국악하고 연결 지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국악 전공자는 아니지만 음악을 많이 좋아했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은 좀 우주적인 감성을 가지되, 인도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을 만나게 해보자. 네. 그래서 실제로 인도 타악기 연주인 타블라를 네네. 그쪽에서 공부하고 오시고 지금 딸이라는 그 밴드에서 그 리더로 계신 그 구성모 씨께서 타블라를 정말 쳐주셨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믹스를 해서 이제 아주 특이한 인도적인 냄새도 나면서 전자음악이면서 아리랑을 만들게 된 거죠. 타블라는 두 개로 이루어진 타악기죠. 그렇죠. 높은 음과 낮은 음이 있는 그런 음이 있는 그런 겁니다. 예. 하긴 저도 인도의 음악 처음 느리게 시작해서 빠르게 가는 마치 우리나라의 사물놀이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군요. 수제천은 이미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자체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나라 때 음악을 회복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박연인가요? 예. 집대성한 그런 음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게? 그게 참 아쉬운 게,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아쉬웠던 게, 저도 그 본질적인 음악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들어보고 했지만은, 너무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하게 된 건 좀 더 광의적인 의미로서 수제천이 어떻게 보면은 제사 음악이고 그리고 궁중에서 이제 왕의 행차 때 쓰였던 음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우리 민족의 자부심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음악이고 또 외국에서 이것을 전통 공연으로 국악원 쪽 분들이 하셨을 경우에 굉장히 극찬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생활 속에서 더 광의적인 의미로 생활 국악이 아니라 그냥 생활 음악으로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하늘을 열자. 우리 민족 자체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단군 자체도 제사장이었고 뭐 그런 하늘을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주를 생각했던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재해석해서 우리 시대에도 이 소리가 있게 하자라는 그 마음이 있게 하자라는 의미로 만든 그렇군요. 것이죠. 예. 사실 예전에는 왕조가 하나 개창이 되면은 음률을 새로 이렇게 만들고 정리하고 그랬었대 음악을. 그만큼 중요했다는 음악이란 것은 그냥 즐거울 락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우주 질서를 또 세상의 질서를 새로 확립하는 또한 표현해주고 그렇습니다. 장군 그리고 신행 이 두 분 음악적인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 두 분 다음의 음악을 더 기대하면서요. 다음의 만남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